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은 40대입니다. 만년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늦어도 40대에는 꼭 제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었습니다. 한켠에는 카페이고 한켠에는 접시와 컵을 만드는 그런 공방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제가 취미로 자주 만들기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사실 따박따박 통장에 월급이 딱 꽂히는 게 안정적이고 좋긴 했지만 제 가게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마침 시기적절하게도 3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회사를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아무래도 저 때랑은 사고방식이 많이 달랐죠. 나름 꼰대 소리 안 듣고 싶고 고지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프리하게 두는 편인데 지각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도 내는데 죄송하다고 말까지 해야 해요? 이런 뻔뻔한 행동뿐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본인 것만 딱 가지고 본인 자리에 가서 유튜브를 보며 웃으면서 먹더라고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들의 생각도 존중을 해주되 너무 잘못된 부분은 뭐라고 했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직원들 역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신입들이 자꾸 왜 저런 친구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본인들 신입 때는 알아서 눈치껏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그래도 견디고 또 견디는 와중에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회사에서 급여를 이번 연도는 동결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성과 부분은 다 우수하고 좋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연도만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매출이 점점 오르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바로 저 있고 심지어 직원들도 제대로 안 뽑히고 있어서 인건비도 많이 줄었는데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니까 화가 잔뜩 나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전 퇴사를 결정했고 회사에서는 그때서야 급여 조정을 해주겠다 했지만 그게 더 싫었습니다. 애초에 가능했던 걸 아니 당연히 올려줘야 했던 걸 저 한번 떠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와서 한 달 동안은 좋은 가게 자리 찾아보러 다니고 하며 슬금슬금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게 계약도 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다 보니 몇 달이 훅 지나가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공방 겸 카페를 오픈했죠. 처음에는 오픈발도 있었고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와줘서 매출이 좋았으나 조금 지나니까 거품이 쑥 빠지고 매출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역시 이래서 자영업은 힘든 거겠죠. 조금 색다르고 특별해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며 가게 홍보에도 앞장서고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커플 데이트 성지로 선택받게 되었고 예약 없이는 당일에는 절대 공방은 이용 불가할 정도로 매일매일 예약이 풀로 차게 되었죠. 너무 원했던 결과이고 제 가게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여유를 찾으니 마음에도 안정이 생겼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공방을 자주 찾아오던 애랑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늘 컵 2개, 그릇 2개, 이런 식으로 2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는 꼭 제게 선물을 해줬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짧게 짧게 적혀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 빨리 와서 만들어주길 하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던 예랑이가 제게 써준 말을 모두 조합해보니 이거였죠. 처음부터 내 사람이다 싶었는데 진짜 내 사람이 되어줄래요? 저걸 하겠다고 6번의 수업을 받았고 6개의 선물과 함께 마지막 조각까지 완성되던 날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뭔가 오글거리지만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애랑이와의 연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맨틱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설탕마냥 달달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스윗한 사람이었어요. 좋았습니다. 뭔가 저를 위해 나타나줄 그런 사람 같았어요. 애랑이의 직업은 달달하고 로맨틱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사였습니다.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주변의 경찰엔 친구들은 있는데 정말 강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는 처음이었으니 말이죠. 처음엔 신기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무겁고 매일 불안하더라고요. 애랑이 몸에 상처가 꽤 있는데 일하면서 다친 영광의 상처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또 사건에 대해 정확히 물어볼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기에
서로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는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이건 이해했어요. 그러나 제가 걱정인 건 정말 저러다 크게 다칠까 봐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공방도 쉬는 날이고 해서 겸사겸사 밤샘 근무하고 피곤할 애랑이를 위해 도시락을 잔뜩 만들어서 갔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드시라고 양을 넉넉히 싸서 갔죠. 도착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따로 약속을 잡은 게 아니라서 함부로 막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급히 애랑이에게 전화해서 우선 1층으로 얼른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그렇게 애랑이의 도움으로 들어가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팀원분들과도 인사를 나눴죠. 저도 식사를 하기 전이라서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히려 대화를 나누고 다녀오고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치거나 하는 일이요. 아휴,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너무 걱정되는데 저한테 제대로 말도 안 해줘서 전 잘 모르거든요. 아유, 많죠. 저희도 뭐 목숨 걸고 현장 가는 거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저항 없이 따라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판사판이다 하며 이 악물고 끝까지 덤비는 경우도 있는데 이 힘을 막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쵸. 저희 와이프도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얘까지 생기니까 제가 조금만 다쳐도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형사라는 직업을 괜히 선택했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매일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단순 사건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또 혼자 움직이게 절대 안 하고 팀 짜서 다니니까 걱정 마세요. 거봐,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당신한테나 부드럽지. 현장에서 악마야, 악마. 다들 다치지 마세요, 정말로. 다음에 제가 또 놀러 왔을 때도 지금처럼 꼭 건강하셔야 해요. 그나저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유, 무슨 말씀을. 너무 맛있어요. 맨날 밖에서 대충 사 먹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고 컵라면 먹었는데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모두 절대 안 다칠게요. 들어보니 현장에 막상 가봤을 때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힘겨울 때도 있지만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며 일을 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죠. 다른 걸 떠나서 목숨 내놓고 일한다는 그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현장에 나가 있을 때는 연락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겠지.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마음이 내내 조마조마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런 연애를 1년이 넘도록 하니까 약간 내성이 생긴 건지 어느덧 저도 화이팅하고 나쁜 놈 딱 잡아 그냥 알겠지? 라고 하게 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애랑이는 늘 제게 본인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는 걸 알기에 중간에라도 연락을 아주 짧게라도 남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 괜찮아. 밥 먹어.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짧은 연락들을 보면 또 마음이 놓이곤 했습니다. 애랑이가 저희 공방에 와서 뭘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제가 하루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좋냐고 말이죠. 근데 당신은 와서 만드는 게 왜 좋아? 내 일상은 시끄럽고 험하고 사건 사고들이 멈추지 않은 곳인데 여기 당신이랑 조물조물해서 뭐 하나씩 만들어낼 때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서 좋은 것 같아. 잡생각도 안 되고 직업 특성상 계속 추리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서 퇴근해도 머리가 쉬지 못하는데 여기 오면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면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완전 집중하다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 오, 나랑 똑같은 이유네? 나도 그래. 만드는 순간만큼은 머리를 비우고 집중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머리도 덜 아프고 스트레스도 덜 받더라고. 사건들이 많으면 참 바쁜 애랑이라서 일주일을 넘도록 못 본 적도 많지만 이해했고 전 그럴 때면 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며 애랑이를 응원하고 기다려줬습니다. 어느덧 2년쯤 연애를 했을 때 애랑이가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마감할 때쯤 짠하고 나타나더니 꽃과 함께 나타나더니 대체 언제 준비했는지 카페에 있는 빔에 저희 영상이 딱 나오더라고요. 2년간 쌓인 추억들을 사진으로 보는데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고 눈물이 많이 났던 하루였죠. 프로포즈도 받았겠다. 결혼 가보자며 둘이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우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약속부터 잡았죠. 시댁을 먼저 가게 되었고
시댁 근처 한정식집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손까지 달달 떨려하는 저를 보며 애랑이는 막 놀리고 비웃었지만 진짜 떨렸어요. 그러나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식사를 마쳤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긴장이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서 조금 편하긴 했어요. 듣기론 무슨 카페랑 공방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매출이 정확히 어느 정도니? 평균 매출. 평균 매출이요? 엄마, 초면에 매출을 물어보는 건 실례지. 나보다 더 벌어. 뭐가 실례니? 알겠지만 우리 준호 외아들의 저 자리까지 가게 만들려고 나랑 준호 아빠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내게는 유독 더 특별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고서도 서영이 너가 우리 준호 내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야 뭐 시집살이 이런 거 시킬 것도 없고 너희들이 결혼하고 알아서 잘만 살면 좋겠거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어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서로 노력해서 효도를 보답할게요. 잘 사는 게 효도이긴 하지만 효도는 정확히 말하면 다른 게 효도지. 잘 사는 걸로 퉁치는 건 아니지? 네? 장난. 너무 긴장했나 보네. 그건 그렇고 우리 준호가 원래 그렇게 소개해달라는 집안이 널리고 널렸었거든. 외모에 스펙에 성격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까 다들 사윗감으로 찜해두고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한달이었는데 결국 서영이 너랑 결혼하는 거니까 그만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해. 긴 말 필요 없고 둘이 결혼 약속한 지금 마음 변치 말고 쭉 문제없이 잘 살아라. 그리고 세아가는 결혼했다고 살림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맞벌이 꼭 하고 요즘 시대는 맞벌이인 거 너도 잘 알지? 네, 걱정 마세요. 저 맞벌이 할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디저트 타임 오기 전까지는 많이 웃고 유쾌하고 막 그랬는데 디저트를 먹으며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딱 봐도 시부모는 남편보다 제가 훨씬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이렇게 따질 건 아니지만 막말로 벌이도 제가 더 벌고 모아둔 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남편 몫까지 책임져야 했는데 말입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왜냐면 예랑이가 또 먼저 제가 기분이 왜 안 좋을지 이런 말들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사과를 하며 속상한 제 마음을 만져줬거든요. 그러니 또 화가 안 풀릴 수가 있나요? 풀릴 수밖에 없죠. 그 이후 저희 집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또 달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괜찮으셨는데 엄마는 오히려 형사라고 하니 위험해서 싫다는 입장이셨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셨어요. 어색하게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 때 엄마께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서영이 내 딸이지만 참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애라서 시집 보내기 참 아까운 딸이야. 그런데 데려온 사람이 강력 사건만 다루는 형사라고 하니까 솔직히 난 싫어.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 내 딸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난 그렇거든. 그래서 지금 막 웃음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네가 싫은 게 아니라서 어쩌지 못하겠네. 미안해. 아닙니다, 장모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였어도 제 딸이 데려온 남자가 이렇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너무 귀해서 못 보내요. 그런데 저는 서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지껏 두 분이서 함께 지켜주신 거 이어받아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와이프는 꼭 지키며 걱정 끼치지 않고 몸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혼자일 때는 몸을 안 사려 많이 다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도 식구가 생기는 거니까 제일 주위에서 몸살이면서 다닐게요. 약속드려요. 그래, 난 남자답고 좋네. 다만 서영 엄마가 말한 것처럼 혹여나 사고가 생길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걱정이 태산인 인생 살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지는 말자고. 우리 너무 힘들지 않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차라리 솔직하게 친정엄마가 말씀하신 덕분에 오히려 분위기는 확 풀렸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순차적으로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저도 애랑이도
아예 계획표랑 준비할 리스트들을 쫙 만들어두고 거기에서 정해두고 거기서 하나씩 준비를 차근차근 하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도 애랑이도 둘 다 바쁘니까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시간 있는 사람이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희는 결혼식 하기 딱 2주 전에 신혼집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서 미리 이사도 하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들어가서 거의 일주일간은 청소하고 가구 배치도 다시 하고 아주 힘들었지만 남은 일주일은 여유롭게 지내다 결혼식을 올렸죠. 전날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설레임보다는 피곤함이 앞서고 졸려 죽겠었지만 정신 차리고 막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제 입에 김밥을 쏙쏙 하나씩 넣어줬어요. 물도 넣어주고 말이죠. 정신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을 거라고 하니까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얼른 김밥이라도 먹자면서 잔뜩 사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드레스가 워낙 허리를 꽉 조여놔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싶지만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당 충전이나 할 겸 사탕이나 먹고 말았어요. 저희의 결혼식은 유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부부됨을 지인들과 가족들 앞에서 축하받고 인정받는 날인데 막 바보처럼 울고 싶지 않았고 하객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막 웃다가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그렇게 하객들 분위기도 최상이었고 거의 무슨 클럽처럼 함성까지 들으며 난리도 아니어서 실제로 다른 모르는 분들까지 와서 저희 결혼식을 구경하셨다고 해요. 저희는 축가를 웃긴 댄스나 노래들을 했고 상황극도 했었거든요. 이제 시기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시모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당황한 사회자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시모가 성큼성큼 저희에게 다가와서 직원분께 마이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도 없었고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너무 당황한 상태로 있었고 애랑이는 엄마 왜 그러시냐고 막 말렸죠. 알고 보니 시모는 약주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술김에 갑자기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잘생긴 우리 아들 김준호 애미이고 여기는 이서영이 우리 며느리고 나는 최복자이고 내가 올라온 이유는 들려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약주를 좀 했는데 이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주 약주 조금 하시고 분위기 업 시켜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요? 저희 여기 빌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결혼을 해서 저희 때문에 그 사람들 결혼 못하면 우째요. 시끄럽고 나 딱 우리 며느리 이서영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렇거든. 다 필요 없고 우리 잘난 아들 내조 똑바로 하고 살아라. 내가 너 시집살이 안 시키는 대신에 넌 우리 아들 떠받들고 하늘 같은 서방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늘 서방은 하늘처럼 대신 너는 바닥으로 그렇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순간 전 제기를 의심했고 순식간에 하객석은 난리가 났죠.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때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여자와 아이의 등장에 시모와 애랑이는 거의 기겁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했죠. 최복재 여사님 여전하시네요. 내가 진짜 보다 여기 며느리 될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구해주러 왔네. 내 알 바 아니니까 그냥 냅두려다가 그쪽 속으신 거예요. 이 새끼 얘까지 딸린 이혼남이고 더 정확히는 그쪽이랑 만나기 전에 딴 년이랑 바람 폈고요. 그래놓고 얘도 저도 다 버리고 떠난 매정한 놈이고 그 옆에서 우리 아들은 잘나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던 게 여기 얘네 부모고요.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피해자를 더 만들고 싶지는 않네요. 아마 연애할 때는 너무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란 게 문제지. 식장은 진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희 친정 아빠께서는 올라오셔서 남편놈 정광이를 발로 확 차고 말씀하셨죠. 약구로 어디서 이딴 새끼가 감히 내 딸을 넘봐? 너는 법적으로 쳐넣을 수 있는 거 다 쳐넣어서 죄값 물게 만들 거니까 딱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어. 이거 완전 사기꾼 집안이잖아. 그래놓고 뭐? 귀한 아들 내조나 해? 당신은 능력도 뭣도 없는 옆에 내니까 남편한테 살살 기면서 눈치 보고 사는 인생일지 몰라도
내 딸이랑 내 와이프는 그딴 이상한 사람, 알겠어? 참나, 이민 이혼했고 다 끝났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어디 법적으로 쳐넣어봐. 넣을 수 있는 게 있나? 멍청하면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기대해. 저희 엄마께서는 제 부케를 뺏어서 시모 얼굴을 미친 듯이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시모 멱살 잡고 흔들다 시모 한복을 아주 다 뜯어 놓으셨고 머리까지 산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애랑이야 뭐 코피까지 터졌고 이후 아빠 지인분 로펌을 통해서 진짜 넣을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테트리스 하듯 껴넣어서 고소를 해버렸고 벌금도 꽤 많이 내고 기록까지 남기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결국 저희가 이 문제 해결하고 잠수 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불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 차라리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면서 저한테 집중하며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견디지 못할 만큼 버겁게 느껴지신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저처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